갑오개혁을 한번 내용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이 갑오개혁의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 역사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차 갑오개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국기무처, 이 군국기무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개혁을 이끌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한 이후에 80년대 개화 정책을 이끌었던 컨트롤 기구는 바로 통리기무하문이었다. 그런데 이 90년대는 바로 군국기무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요, 지금 뭘 했냐면, 일단, 의정부 8아문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의정부 6조체제 아닙니까? 조선은요? 그걸 의정부 8아문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탁지아문. 그러니까, 탁지아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정경제부쯤 되겠죠? 예. 탁지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를 이뤄냅니다. 여러분들, 갑신정변 때 왜 호조를 통한 재정 일원화? 그건 주장이에요. 3.1천으로 끝났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쨌건 갑신정변의 주장이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탁지아문, 재정의 일원화. 여러분들 근대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투명성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된 거예요. 도량형의 통일. 이거 되게 웃긴다. 예를 들면 자 있잖아요. 자. 자가 서울에서 산 자하고 부산에서 산 자의 길이가 달라.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일시킨 거예요. 도량형의 통일, 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걸 통일시킨 것이고요.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내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금 뭘로 내세요? 돈으로 내잖아요. 그죠?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조세 급납화가 바로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세 급납화가. 그 전까지만 해도 쌀로 냈잖아요. 이제 돈으로 내는 거예요. 조세 급납화. 그럼 돈으로 내려면 여러분들 쌀을 화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화폐가 또 이제 어딘가에 이제 언제든지 가서 화폐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 은행. 이제 은행이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은행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은본위제. 은본위제 뭐냐면요. 국가에서 예산을 쓸 때 마구잡이로 화폐를 찍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은, 근데 은의 양만큼만 화폐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폐가 있으면 언제든지 화폐를 가져오면 그에 해당하는 은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은본위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1차 갑오개혁 때 경제 파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는 의정부 6조 체제에서 의정부 8아문, 그리고 경제는 재정의 일원화와 은본위제가 이루어졌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게 바로 사회개혁이죠.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다는 사실. 드디어 몇천 년간 내려왔던 그 신분제가 드디어 법적으로 폐지가 된 역사적 순간이 바로 1차 갑오개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가용. 신분제 폐지 이건 여러분 갑신정변에서도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주장됐던 내용 반영됐네요. 신분제 폐지와 과부제가 허용 이건 모두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네요. 모두 반영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그 운동은 실패했지만 시대 정신에 부합한 주장과 실천과 희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1차 갑오개혁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1차 갑오개혁 때는요, 이거는 이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을 못해요. 근데 1차 갑오개혁이 지나고 나서 2차로 넘어온 요즘 되면요,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그래서 일본이 직접 내정 간섭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친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효 여러분 갑신정변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갑신정변 때 이제 실패하면서 일본을 망명했거든요. 그 박영효를 다시 데려옵니다. 친일 세력이니까. 그 박영효를 앞세워가지고 일본의 입김을 불어넣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영효, 김홍주 열린 내각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 정적으로는요 한 번 더 바꾸네. 아까 1차 갑오개혁에서는 의정부 6조를 의정부 8아문으로 바꿨죠. 2차 개혁에서는, 2차 갑오개혁에서는 이 의정부 8아문을 다시 내각 7부로 바꿉니다. 내각 7부로 바꿉니다. 내각 7부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전국을, 원래 조선은 8도 체제 아닙니까? 그 8도 체제를 23부로 개편을 합니다. 8도 체제를 23부로 개편을 하고, 그 다음이
그 지방관의 사법권을 가져와요. 재판소에서 그걸 담당하도록. 이제 지방관이 갖고 있었던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전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분리가 되는 거죠. 예, 재판소를 설치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이제 이 모습, 여러분 지금 재판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뭐 도지사한테 찾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법원 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근대적 학제가 이제 만들어진 근대적 학제. 여러분들 지금 뭐 633 이런 근대적 학제 있잖아요. 이 출발이 바로 이때부터 소학교, 중학교 뭐 이런 어떤 그 학제가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그 시원, 출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재정의 일원화되어 있죠. 도량형 통일되어 있죠. 조세 급납화 지금 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신문제 없죠. 과부제가 허용 뭐 당연히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재판소 있죠. 교육 입국조 다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시스템의 어떤 출발점들이 다 여기서 지금 개혁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2차 가보개혁이 이제 단행되면서 바로 이런 1차 가보개혁의 내용들을 선포하는 일종의 헌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선포하는 게 바로 이 홍범 14조에 담겨져 있다. 1차에서 2차로 넘어다 홍범 14조 반포. 우리는 이렇게 개혁합니다. 이걸 이제 반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보개혁이 지금 1, 2차로 나눠지고 있었는데 결국 청일전쟁이 끝나요. 을미년에. 가보년이 1894년이고 을미년이 1895년이거든요. 1895년이 끝나요. 누구의 승리로? 일본의 승리로. 이때 체결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여러분 시모노세키 조약 1항이 뭔지 아세요?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얘기예요. 조선은 자주국?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강화도 조약이 있었잖아.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거 아니야?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서 손 떼라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 알아서 할 테니 손 떼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청나라 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네. 그러면서 랴오뚱반도도 넘어갑니다. 요동반도죠. 요동반도도 일본이 가져갑니다. 조선에서 청나라가 손 뗐고요. 요동반도도 일본에 넘깁니다. 대만도 넘깁니다. 타이완도 일본에 넘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진행된 게 바로 일본의 정말 승승장구의 모습인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요동반도를 가져갔다고 일본이? 야,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너희들 뭔데 여기 들어와? 라고 등장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3국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의 내용인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어디에 감히 요동반도를 니들 마음대로 들어와? 일본 니들 뭔데? 나가 이거였습니다. 일본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이 하고 나갑니다. 왜냐면 러시아랑 그 당시 상대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돼요. 일본은요. 울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명성황후가 본 거예요. 뭐야? 일본이 지금 청나라를 거꾸로 때리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저 일본이 러시아한테 깨갱되네? 그래? 그러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 견제하면 되겠네? 자, 이걸 일본이 한 거예요. 요동반도는 뺏겼지만 힘겹게 얻은 조선은 놓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조선이 도망가려고 하네? 도망가려는 그 주체가 바로 명성황후네? 그래서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나라의 국모를 니네들이 뭔데? 그 명성황후가 잘했건 못했건 그건 우리가 해결할 부분인데 니네들이 뭔데? 남의 나라 국모를 칼 들고 와서 난자질을 해.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런 거 사과 안 해? 이런 거 과거사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나빠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죠? 어쨌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다. 자, 이러면서 일본은요,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계속 밀어붙입니다. 을미개혁을 단행합니다. 을미개혁. 연호는 건양이고요. 단발령을 시행합니다. 이제 드디어, 상투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투를 자른다. 이건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왜? 신체 밟는 수지부모라 하였거늘 한 터럭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효도의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당시 경찰들 뽑을 때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달리기였어요. 왜? 빨리 달려서 상투 잡아 잘라내려고요. 여러분 이거 잘려내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목매달아 죽기도 해요. 이거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의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력. 하여튼 여기 뭐 하여튼 건양, 태양력. 네, 태양력이 지금 이제 우리 쓰고 있는 1월, 2월, 3월 그 태양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을미개혁부터 시행되고 있더라라는 거. 참 이게 그러니까 갑오 을미개혁이 우리 역사상 참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여긴 일본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아프긴 합니다. 네.